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탐구에 도움이 되는 과학책하고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선생님이 보는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 뭐 제가 책을 출판사에서 뭐 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책방에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새.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저는 예스24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스24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안에 목차랑 이렇게 미리 보기 부분을 보니까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선생님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현장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려움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단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험을 할 때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뭐 개정 교육과정 완전 분석 이렇게 이제 써놓고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죠? 이게 다 선생님들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하고 바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책들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탐구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전에도 책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책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탐구하는 다른 보고서나 아니면은 결과물들, 입상작들 이제 보고선 거기서 어떤 실험 방법을 쓰고 어떤 실험 도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치를 냈는지를 보고 그걸로 이제 보고 배우면서 보고서를 쓰고 그랬었어요. 자, 여기 이제 과학실험하기 목차 보니까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과학 탐구 실험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실은 이 글들을 쓰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1이 되면 공통과학을 배우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학 중점 학교나 다른 특수과학고 같은 경우면 또는 다른 뭐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면 또 좀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는 걸 들어가는데 통합과학에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교재를 딱 펼쳤는데 딱 보니까 물리야. 근데 본인은 지구과학이 전공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속력? 나 이런 거 가만있어 봐. 애들이 이거 다 기억을 하려나? 중학교 때 배우기는 했지만 또 이게 고등학교 때 와서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과탐 1-1 해서 모션샷을 활용한 운동 분석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에 이게 책들이 학생들이 하는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학생들 하는 사진들이 다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 한 거 뭐 학생들 한 그 어떤 식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앱을 활용해서 이 탐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탐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물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물론 조금 글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즐겁게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과탐 1-2 해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자기만의 주기율표 만들기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증강현실 뭔지 경험해 보셨죠? 중학교 때 대부분 진로 수업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 앱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핸드폰 앱을 딱 들이대는 순간 무언가가 튀어나오죠. 여러분들이 증강현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거는 핸드폰 게임. 게임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 가끔씩 이렇게 봐요. 왜냐면 그 증강현실로 이루어진 게임 앱 중에 정말 직관적으로 잘 만든 앱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보고 친구들이나 학생들한테도 또 권해주기도 해요. 물론 그거를 막 할 시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강현실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 책에서 증강현실을 통한 자기만의 주기율표, 이게 화학이잖아요. 주기율표 만들기라고 해서 증강현실을 갖고서는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맞아요. 책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궁금증을 잔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면 아마 쏙쏙쏙쏙 이해가 되게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책이 그 인터넷 그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증강현실 띄고 주기율표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실은 제품이 나와요. 제품이 나오는데 뭐 싼 건 4만 원에서 뭐 비싼 건 15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무슨 주기율표 그 판이 있어서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앱을 갖다가 그 판 위에다 대면은 그 판에 있던 주기율 관련한 게 툭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자기만의 주기율표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 다음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질 안내판 만들기라고 있어요. 지질 안내판 그러면 땅의 성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검색 사이트에서 보시면 검색 사이트에다가 증강현실 띄고 등고선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등고선을 증강현실로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 방법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앱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그 결과물들 보면은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얘기는 없어요. 딱 결과물을 갖고 이 앱을 갖고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만 나와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결과물은 이렇게 해서 멋있게 나온다는 거 알겠어. 자,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갖고 그걸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하고 책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안내해 드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탐 1-4 뭐 효모 발효 실험과 건강한 몸, 이건 아시겠죠? 효 실험.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뭐 책에서 뭘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건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런 거 뭐 주지도 않지만, 이런 책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되게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다 끊어놓기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효모 발효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떤 준비물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양식도 그려 놓으셨어요. 실험 그 탐구 일지 이런 양식 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라고요. 좋으세요. 그 다음에 사이펀 효과 변기 만들기. 뭐 지저분하다고요? 뭐 탐구에 그런 게 어딨어. 사이펀 효과라는 게 궁금하죠? 책 한 거 이거 보시면 이 안에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 만들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도 해봤을 거야. 근데 이 아래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NBL을 활용한 페트병 램프의 효율 측정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세요? 안 오죠?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NBL을 활용해서 탐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시게 돼요. 좋죠. 그러니까 이 책 나온 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그
탐구 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난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뭐 촉각 이런 오감만 갖고 탐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과학 장비를 갖고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탐구를 해야 되는데 뭐를 갖고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구 실험을 하다가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 교육청 교육전시관 서울대 쪽에 있는 그 교육전시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장비나 이런 걸 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아보시면 특히나 천체 관련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망원경이 필요하잖아요. 망원경도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망원경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빌려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과학도구 빌려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도구 같은 경우 나는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 라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프로그램 이용하면 과학장비 없이도 여러분들이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이트나 그런 인터넷 그 탐구 툴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아이디어만으로도 탐구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려는 책이 이게 과학토론 완전 정복이란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거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가면 일반고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 대회를 해요. 근데 이건 꼭 무슨 토론 대회가 과학 토론 대회만 하는 건 아니라 인문 쪽에서도 토론 대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론 대회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학교에 이게 공지사항 딱 뜨면은 일단은 뭐예요? 그 양식이랑 이런 게 다 올라가요. 그 학생들이 이걸 맨 처음에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 열심히 해서 생기부도 잘 알차게 하고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회가 이제 4월 달부터 막 덤비기 시작을 하거든요. 3월 달 딱 하고 나서부터 3월 한 중순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막 대회 관련해서 막 공지가 떠요. 올해는 좀 되게 어려웠지만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막 쏟아지는 대회들에 내가 어떤 대회를 어떻게 참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해볼 만한 게 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토론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는 거 별로 없어요. 핸드폰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연필하고 여러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대부분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주제를 갖고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쓰기도 하고 반론을 쓰기도 하고 두 개를 다 써요. 두 개를 다 써서 내서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아 얘가 이 정도로 해서 쓸 만큼 이제 글 재주도 있고 그러면 말도 잘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선 그거 일단 그 써서 낸 내용을 갖고선 먼저 뽑으세요. 그러니까 찬반을 두 개를 다 써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찬성만 내면 안 돼. 반대만 내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소스 그거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과학 토론대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100% 활용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후 위기라고 여기 아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만한 큼의 이제 소스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를 잘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걸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상대 팀에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고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지침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딱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웬 애기들 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작년인가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이게 큰 사진으로 해가지고 복도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먼저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주제 중에 멸종 관련한 거, 환경 보호 관련한 주제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 멸종 이런 것들은 도대체 탐구를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면 좋을까? 그리고 재밌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리타분하면 탐구하면서도 지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무척 재밌어요. 근데 지금 도서관도 못 가고 책을 다 사서 보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온라인 도서관들 있잖아요. 온라인 도서관 쪽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전에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아마 신간 이런 쪽은 조금 보기에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시 그 온라인 도서관 그거에 가입을 해놨는데 거기는 제가 찾아보질 않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이게 책 제목하고 저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드리면 선생님이 책을 사다 주세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읽고 싶은 책 있으면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한테 신청하면 다 사다 주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동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해 놓으면요. 책을 사놔 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책들 이제 언제쯤 해서 구비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은 기다렸다가 책을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멸종 관련한 거예요. 정말 버린 생명체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생명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탐구랑 연관이 돼요. 근데 탐구랑 연관이 되는데 돈은 크게 들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멸종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도 되게 직관적으로 내용을 탁탁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잘 써놨어요. 지금 앞에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실은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잘 써놨어요. 맞음, 이 책은 이유가 있어서 진화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멸종된 애들이 있고요. 멸종 위기종들도 있고 그 멸종을 벗어나서 이제 번영의 단계에 들어선 생명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책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멸종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멸종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탐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자, 화면에서 AR하고 VR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수업에서 들었던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면 AR하고 VR은 알겠어. 그럼 아래는 코스페이시스라는 건 뭔가요? 이건 뭐예요? 코스페이시스가 뭐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AR이나 VR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무료냐고요? 무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큰 어떤 좀 화려한 어떤 이런 거를 원한다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항상 심플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효과나 이런 걸 주고 싶다. 그러시면 실은 돈을 좀 내셔야 돼요. 내셔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코스페이시스 이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 인터넷에 코스페이시스라고 치면 제가 이거 영상 아래 설명란에 다 링크는 걸어 둘게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근데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지금 눌러도 안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make AR and VR in the classroom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보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갤러리를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 안 해도 돼요. 현재로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갤러리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갤러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스템, 코딩,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쭉 내리면 더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뷰 all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이 스템과 스템 코딩에 대한 게 다 쭈루룩 나와요. 스템 코딩 관련해서 만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도 뷰 all을 누르면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와요. 뷰 all을 누른 상태가 바로 거예요. 스템 앤 코딩이라고 해서 큰 제목이 나와 있고 각각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똑같아요. 자기 자기 섹션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 부분을 갖다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아시죠? 저작권. 함부로 남의 걸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입구에서 사람이 체온 재는 것도 들고 있고요. 사람도 서 있고요. 그 입구를 지나면은 안에 코너별로 전시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힌트가 뭐냐면 아까 멸종위기종 얘기했잖아요. 멸종위기종에 사라진 생명체들도 있어요. 그 사라진 생명체들을 걔네들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거기서 얘네들이 각 섹션별로 멘토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멸종위기종 생명체들이. 그래서 1번 코너에 이제 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만든 공간에 1번 코너로 갔는데 거기에 도도새가 있는 거예요. 멸종했어. 도도새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왜 멸종했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너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도도새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짜서 그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도새랑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코너로 또 이동하죠. 그 옆에 코너로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모사사우루스가 있어. 무서울 수 있지만 자, 모사사우루스가 거기서 있으면서 모사사우루스 만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한 거죠. 실제에서는 불가능한데 근데 선생님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만드는 프로세싱이 코스페이시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D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도도새나 모사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정한 3D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3D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그럼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림 자체를 또 3D나 2D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에 또 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보셔도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돼요. 실제로 복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멸종위기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컨텐츠를 만들어 보셔도 되게 좋은 거죠. 코스페이시스가 이런 점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돈을 내셔야 돼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간단한 것들, 물론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가상현실적인 측면을 구현을 해내려고 그러면 돈을 조금 내셔야 돼요. 많이는 안 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상현실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또
뭐 여러분들 그 해부나 이런 것들 지금은 많이 지양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 안에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해부 실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도 좋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생명위기종, 멸종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실은 국립생태원을 찾은 게 국립생태원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멸종위기종 찾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보건연구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보건연구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다고 그래서 나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립생태원 여기 들으면 이게 서천에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또는 여기랑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은 좀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또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터넷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가 되게 알차게 잘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에 화면을 딱 들어가시면 멸종위기종 상상 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에서 이거 초등학생만 할 수 있어요. 근데 10월 8일까지야. 아직 시간이 있죠? 초등학생 여러분 도전!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죠? 이런 것도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 연구사업이라는 거를 보려고 이제 해요. 연구사업이 뭐냐면 국립센터원 처음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구사업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연구사업 안에 들어가면 연구소식이 있거든요. 여기 생태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생태자료실 안에 들어가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생명체들에 대한 그 이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직관적으로 보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꼭 탐구를 하려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동식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진짜 재밌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연구 성과, 뭐 연구 논문, 보고서, 출판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기사에서 멸종위기종 연구원에 대한 기사 보고선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멸종위기종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온라인 진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을지, 예, 온라인 동영상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미처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여기서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로 동영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거를 학교 생기부에다가 적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동아리 있죠? 학교에 들어오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걸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이걸 하기로 했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다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도 이 링크 다 봐. 이거 우리 동아리 활동으로 집어넣자 라고 해서 결의를 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놓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내용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내셔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은 꼭 학교장 승인이나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 허락을 꼭 받고선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 학기 초에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기는 하지만 내용은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부도 또 알차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책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드리고요. 그 사이트도 안내해 드렸어요. 또 국립생태원이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안내해 드렸고요. 더 자세한 거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나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책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싶으면 제가 설명란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쪽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다 그럴 때는 유튜브
안에 보시면 코스페이스 이렇게 딱 치시기만 하셔도요. 엄청난 그 강의 내용들이 떠요. 그래서 그거 보시기만 해도 막 배부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